안녕하세요. 김현주 원장입니다. 어떤 분이 교습소를 오픈을 했는데 같은 층에 큰 영어 학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 이제 그 상가가 뭐 분양이 되고 하면서 막 상가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 학원을 딱 선점을 해서 교습소를 오픈을 했는데 설마 같은 층에 같은 과목이 들어올까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학생들 별로 많지가 않은데 너무 큰 영어 학원이 옆에서 딱 이제 들어오니까 아마 메이저 뭐 학원이겠죠. 그런 학원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다. 의욕을 다 잃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교습소를 오픈하던 학원을 오픈하던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언제든지 동일 과목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정말 그런 일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건물에 임대인들이 만약에 다 다르면 옆에 뭐가 오는지 신경 쓸 일도 아닌 거죠. 누가 들어오겠다면 그냥 주는 거지. 근데 가끔은 나란히 임대인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A, B가 있는데 A하고 B가 똑같은 임대인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임대인이 조금 이렇게 양심적이시거나 조금 이렇게 그런 거 임차인을 케어를 하시는 분이면 A가 수학이 들어왔으면 B에는 수학을 절대 안 넣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뭐 임대인이 다르면 여기 수학 오든 여기 수학 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임대료만 내면 무조건 오케이 해주겠죠. 그래서 같은 층에 영어가 여러 개, 뭐 수학이 여러 개 있고 뭐 이런 거는 피아노 뭐 두세 개 있고 이런 거는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아마도 굉장히 큰 맘 먹고 교습소를 딱 오픈해서 진짜 막 이렇게 막 좀 상기되어 있고 이제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옆에서 너무 큰 영어 학원이 딱 생기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어떡하지? 나는 조그만 교습소인데 옆에 이따만한 커다란 학원이 생겼어. 인테리어도 카페 같고 자습실도 화려하고 뭐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어떡해. 난 지금 의욕이 완전히 다 꺾여버렸어. 막 이렇게 좌절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교습소든 학원이든 이거는요 누구나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 뭐 웬만한 메이저 학원 다 있고 건물이 클수록 중복될 확률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서도 뭐 수학 같은 경우가 지금 3개가 있고요. 영어도 접하면서 2개가 있고 미술도 2개가 있고 피아노도 2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중복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큰 학원, 뭐 커다란 뭐 그런 학원을 또 선호하는 분이 있고 이제 거길 갔더니 크면 뭐해, 카페 같은 뭐해, 시설 좋으면 우리 애랑 안 맞는데 보내보면 처음에 막 이제 뭐 홍보하고 해서 뭐 대단한가 보다 하고 잘 갔는데 막상 가서 애가 다녀보니까 그닥 그렇게 손길이 많이 안 닿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뭐 그게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커리큘럼 좋다고 막 홍보를 하더니 막상 가보니까 애가 공부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뭐 다니다가 3-4개월 만에 그만두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게 큰 학원이 무조건 옆에 왔고 동종 업계에 그 학원이 왔어 난 어떡해 내 학생 다 뺏기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원장님은 원장님 나름의 장점을 잘 살리시면 돼요. 원장님이 직강을 하는 분이면 내가 직강을 해서 아이들을 책임지도 하고 있다. 아니면 또 내가 뭐 아이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있다라든지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을 계속 살리셔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 보면서 저기 어떻게 저기 커다란 학원이 들어와서 나는 이제 망하게 생겼네. 이제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거기를 또 선호하는 분이 있을 거고, 또 그렇게 큰 학원 보내면 안 된다, 우리 애는. 가면 분명히 들러리 하다 끝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큰 학원을 피하는 또 부모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 성격상 큰 학원 가봤자 그냥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낭비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님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큰 학원을 한 2년 보내봤는데, 교육비에 비해서 별로 제가 이렇게 애가 뭔가 많이 얻는다는 생각은 안 들고, 너무너무 숙제 양도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조금씩 배우더라도 원장님이 이렇게 터치해주는 곳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 이제 케이스가 있어요. 또 유독 그런 메이저 학원이나 이름 있는 학원을 또 좋아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그거를 했는데 뭐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니즈 자체가 되게 다양한 거라서 거기를 가는 사람, 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그거는 자기네는 그런 학원 원하지 않아서 작은 학원, 뭐 아니면 소형 학원, 아니면 뭐 공부방, 아니면 뭐 과외, 이렇게 본인의 아이에 맞게, 성향에 맞게 어머님들이 학원을 찾는 거지, 무조건 큰 학원이라고 해서 거기를 막 몰려가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어 하지 마시고, 또 큰 학원이고 나는 교습 쓰고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초라해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기는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아예 다른 거기 때문에 큰 학원 가는 애들은 큰 학원 가고, 작은 학원을 좋아하는 애들은 작은 학원 가고,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공부방도 또 공부방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과외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그죠? 이제 종합학원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또 종합학원을 뭐 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 다른 거라서 옆에 어떤 학원이 오던 그거는 크게 멘탈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원장님만의 강점, 원장님만의 장점을 계속 살리셔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여기는 학원은 작지만 원장님께서 굉장히 애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 그리고 여기는 숙제 관리를 너무너무 꼼꼼하게 잘해. 여기는 조금 처지는 아이들도 굉장히 잘 이끌어 주시고, 그런 애들을 허수로 버리지 않고 걔네를 끝까지 책임지는 분위기고, 아이들을 격려해서 어떻게든 하게 만드는 곳이야 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흥미를 엄청 올려줘서 아이가 스스로 뭔가 하게끔, 영어가 재밌어지게끔 하는 곳이야. 그런 강점들이 생길 수 있게 노력을 하시면은 옆에 뭐가 온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픈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자리 잡기도 전인데, 예, 다 그렇게 오면은 원장님뿐 아니라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초반에. 근데 이제 그런 학부모님들이 다 큰 학원만 선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도 운영을 하면서 알게 되고, 또 상담하면서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 너무 그런 부분에 옆에 같은 학원이 왔네, 영어 학원이 왔다, 뭐 같은 건물에 영어가 몇 개다, 이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힘내셔서 원장님 학원만의 어떤 그런 장점, 강점들을 만들어 가시면은 그러면은 흔들림 없이 멘탈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운영하다 보면 정말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어느 때는 아이들, 학생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학부모님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말 뭐 가정생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옆에 어떤 학원이 오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때문에도 신경 쓰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근데 동종 학원이 왔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거를 위기라고 보시기보다는 나는 작은 교습소지만 나만의 강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살리셔서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잘 버티시길 바래요. 버티시면 또 반드시 또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